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긴급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뉴스가 오늘도 이제 뭐 다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이 워싱턴 DC에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산하에 있는 이 아메리칸 이글이라고 하는 조그만 비행기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이 조그만 비행기가 64명을 태우고 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또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 블랙 허크라고 하는 미군 헬리콥터랑 충돌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추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 뭐 구조 작업에 있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명 그리고 이제 블랙허크에서 이제 3명 미군 3명 이렇게 또 해가지고 67명의 이제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안에 누가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피겨 스케이팅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피겨 스케이팅을 이렇게 또 하는 선수가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뭐 보스턴 클럽에 있는 2명의 10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또 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코치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추락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모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날아가다가 이 블랙허크 헬리콥터랑 이렇게 또 충돌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이렇게 또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에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구조대들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생존자는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행기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또 타고 뭐 코치도 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원래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어느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고요. 이 존이라고 하는 저랑 이름이 똑같은데 이 존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 이 비행기에 이렇게 또 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제 반려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반려견의 크기가 이렇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 비행기에 타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천운으로 이 비행기에 이렇게 또 타지 않게 되면서 이제 생존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그런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살렸죠. 자신의 반려견 때문에 와,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야, 진짜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또 이제 디테일한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How did the Washington DC plane crash unfold 이렇게 해가지고 비주얼 가이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 DC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워싱턴 DC의 이 도시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이 흐르면서 여기에 리건 내셔널 에어포트가 이렇게 또 있다고요. 거기에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이트 5342 그게 이렇게 또 착륙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블랙헉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또 날라오면서 충돌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는 캔사스 시티에서 뭐 위치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또 출발해가지고 워싱턴 DC로 이제 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비행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8시 48분에 이렇게 헬리콥터랑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 이제 강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떠한 이 비행기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또 충돌을 했는지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산하에 있는 이 아메리칸 이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비행기는 아니고 뭐 CRJ1700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만든 뭐 비행기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뭐 아이스 스케이터들도 이렇게 또 타고 있고 그 가족들도 이렇게 또 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블랙헉 그 헬리콥터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을 이렇게 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또 충돌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충돌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었다고요. 날아오고 있다가 원래 이제 착륙을 하려고 했었던 그 패스에서
거기 말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제탑에서 이제 굴로 이제 착륙을 해라라고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줄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날라오던 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이 블랙헉 그 헬리콥터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제탑에서 이 블랙헉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또 보여가지고 블랙헉 이 헬리콥터에 이렇게 교신을 이렇게 또 보냈대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보인다고 하면은 비행기가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뒤로 지나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교신을 이제 전한 뒤에 이제 몇 초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이제 착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블랙헉 그 헬리콥터랑 이렇게 또 충돌을 해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강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워싱턴 DC면서 여기 뭐 US 뭐 캐피톨 그 옛날에 의사당 난입 사건 일어난 그 바로 그 옆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건 그 에어포트에서 전부 다 이륙을 하거나 이제 착륙을 하는 거 이제 다 금지를 하고 이제 다 옆으로 이렇게 또 옮겼다고 합니다. 다른 그 공항으로 다 옮겼대요. 여기 이제 근처 이 워싱턴 DC 이제 근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 개의 뭐 에어포트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섬 같이 이렇게 또 생긴 그 워싱턴 DC 완전히 그 한 중앙에 있는 그 에어포트는 다 이제 차단을 하고 이제 다른 커다란 에어포트로 이제 다 돌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와 어제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막 이제 막 유튜브 보고 뭐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막 뉴스에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막 인스타그램에도 올라오고 막 계속 올라와 뉴스가 뉴스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이 미국에서 15년 만에 이런 이제 민간 항공기 이런 뭐 사고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15년 만에 비행기 이런 충돌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제가 바로 이렇게 긴급 뉴스 올려드렸는데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막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뭐 비행기 사고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항상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무슨 행정명령인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연방 정부에 기금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이렇게 또 고르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선택권을 더 확대를 해라. 라는 그런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공립학교 그 예산을 사교육으로 그 사립학교로 예산을 돌리는 그런 거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겉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학교에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더 이제 좋은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의 예산들을 계속 뺏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야 지금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심히 걱정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도 지금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돈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산 같은 거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 사인을 뭐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뭐 공립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육의 질이 더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들 이 부자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돈 내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까지 지금 빼가지고 이 부자들한테만 더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또 몰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 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막 학교들에서 그 돈이 없다고 그냥 쌩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트럼프 싫어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아니 학교에서 저는 이 미국에서 진짜 1997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뭐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항상 제가 느꼈었던 거는 교육에다가 진짜 아끼지 않는구나 미국은. 진짜 이 교육은 빵빵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또 들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지난 1기 때
아니 뭐 공립학교를 제 애들 공립학교 보내고 있는데 이 공립학교에 이제 다니는데 막 돈이 없다고 뭐 종이가 없대요. 종이가 없다고 보내달라고 하고 뭐 휴지 보내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교육에다가 돈을 안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트럼프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미래에 생각을 안 해요. 교육에다가 투자를 해야지만 이 미래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이제 행정 몇 명들에만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은 더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 아이스 연방 이민 단속국에 굉장히 커다란 권한을 이렇게 또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속아내 가지고 체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 역사상 처음으로 군 수송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막 남미 국가로 계속 이제 불체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군 수송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보낸 그 나라가 바로 과테말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군 수송기에 태워가지고 그 보낸 그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명당 그 비행기 가격만 $5,00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이제 민간 항공기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뭐 $900, 뭐 $1,000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과테말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수송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라는 것은 5배나 더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보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커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돈을 더 아끼려고 한다고 하면은 군 수송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간 항공기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퍼스트 클래스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몇백 달러면은 이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보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몇백 달러만 이렇게 또 들여서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하면은 $5,000, 한 사람당 $5,000가 아니라 군 수송기를 이용을 하면은 한 사람당 $5,000가 들어가는데 민간 항공기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10분의 1의 가격으로 이제 보낼 수도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해요. 10분의 1의 가격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퍼스트 클래스가 $1,000도 안 한다고 하는데 과테말라까지 가는데 그런데 군소송기에 굳이 태워가지고 군소송기를 굳이 보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보여주기 식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불체자 잡는 거는 좋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을 아껴야지 못하러 이 군소송기를 써가면서까지 그래 민간 항공기에 태워서 보내면 되잖아요. 싸게. 왜 우리 텍스페이어들의 그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은 먹혀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 군 수송기까지 이렇게 또 써가면서까지 지금 뭐 미 역사상 뭐 최초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막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지금 박수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한 그 1,500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면 사면 조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사면이 된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범죄자들이 또 그렇게 많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예를 이렇게 또 든다고 하면은 피터라고 하는 이 사면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사면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7살짜리 아이를 성추행을 한 그런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진짜 아주 그냥 흉악범 중에 이제 흉악범이 아닌가. 트럼피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개 썩어 빠진 그런 흉악범이지 않나. 그리고 뭐 아동 음란물도 이렇게 또 제작을 한 혐의도 이렇게 또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사면을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 밖에도 경찰들을 이렇게 또 폭행을 한 그런 혐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이제 범죄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면 다 사면 조치를 해줬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면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 트래픽 스탑에 이렇게 또 걸렸는데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경찰이랑 이렇게 또 좀 이제 실랑이가 있다가 총을 뭐 뽑았나 그랬나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살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흉악범 같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또 사면 조치를 해줬다고 하니까,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뭐 청문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보건부 복지부 이 장관에 이렇게 또 임명이 돼가지고 이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되기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케네디 주니어가 작년에 어느 이제 팟캐스트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학교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범죄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면은 그 항우울증 그 약을 이렇게 또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총기 난사를 이렇게 또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얘기를 작년 어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막 비판을 이렇게 또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상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 범인은 항우울제 그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는 이 항우울제가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마약이랑 비슷하다. 이 헤로인 중독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거랑 전혀 연관이 없다. 우울증에 이렇게 또 걸린다고 하면은 약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케네디 주니어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참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건강 이제 전문의들이 이 항우울제를 이렇게 또 복용을 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폭력성이 증가가 된다라는 그런 사이언티피컬리 이제 프루브된 게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는 우울증에 이렇게 또 빠진 사람들이 항우울제 그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좀 이제 중독자라고 라고 계속 이렇게 또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느냐 라고 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좀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텍스컷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한테 지금 소득세를 지금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있는데, 부자들이랑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 소득세를 지금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소득세를 감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소득층들 그리고 이제 노동계층들의 그런 복지를 축소를 하는 방안이 지금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공화당이 이렇게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이 텍스컷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초부유층, 그냥 부자 말고 초부유층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이렇게 또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또 축소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예산 축소를 전부 다 이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또 주고 있는 뭐 메디케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 축소를 한다고 하고, 뭐 자녀 세금 혜택 같은 거 축소를 한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자녀를 좀 이제 낳는 것을 계속 이렇게 또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혜택들을 이렇게 또 줄인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 돈을 이제 더 안 줄 수도, 전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부자들한테 세금 감면 잔뜩 해주고, 그러면서 그 부족한 거를 다 이 저소득층들, 그리고 이제 중상층들에서 뺀다라는 그런 소리, 복지에서 그 뺀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다가 지금 막 이 눈길을 이렇게 지금 돌리지 않습니까? 막 여기저기다가 지금 막 여기 막 말을 많이 해놨어. 뭐 파나마 카날도 얘기를 해놓고 뭐 그린랜드도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뭐 불체자들 막 붙잡는 거 막 엄청나게 뭐 강압적으로 하면서 막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막 보내고 그런 거 막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이 눈길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쏠려 있으면서 지금 요것도 지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도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인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앞으로 4년간 이제 또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공립 학교들에서 지금 뭐 페이퍼가 부족하다, 휴지가 부족하다, 도네이션 좀 해달라. 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 진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아니 저는 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 학교, 공립학교도 진짜 좋아. 공립학교도 막 예산 같은 것들이 막 빵빵하게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와, 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막 제 애들 보내고 있는데 막 학교에서 막 뭐 부족하다 계속 뭐 달래. 도네이션 좀 해달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들어온 다음부터 그런 게 뚝 끊겼어요. 뚝 끊겼는데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지금 이 휴전 상태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6주간 이 휴전 상태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인가 이 하마스 무장 단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석방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인질들을 이렇게 또 풀어줬는데 그런데 이 인질들을 이렇게 또 풀어주는 그 과정에서 좀 많은 그런 뭐 케이오틱한 좀 이제 혼란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인질들을 이렇게 또 받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심각한 이런 뭐 케이오틱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데리고 있는 이 팔레스티안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석방을 해주는 것을 좀 미루겠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서 이렇게 또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33명을 이렇게 또 풀어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또 데리고 있는 팔레스티안 사람들 2천여 명을 이렇게 또 풀어주는 그런 대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교환을 하면서 6주간 휴전을 하자라는 것에 이렇게 또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또 인질들이 이제 풀려나고 있고 이스라엘도 계속 이렇게 또 석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팔레스티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피난을 다 남쪽으로 이렇게 또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또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전쟁이 좀 이제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이 가져지고 있는 그 수많은 건물들이 거의 다 막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다고 하더라도 뭐 자신의 집은 뭐 다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0.1%, 하지만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빅테크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줘가지고 이 메타는 한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뭐 그렇게는 좋지는 않았다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가장 큰 오른판인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늘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스닥을 이렇게 또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합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FOMC 진행을 해가지고 어제 금리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이제 동결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은 뭐 어마무시한 뭐 이런 변동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연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위태위태하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행정 명령들 이런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조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 게 맞다.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로 지금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모기주율 있지 않습니까? 모기주율은 지금 다시 7% 이상으로 이렇게 또 뛰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기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이 페이먼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기다려보고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주택 판매 건수는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금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금은 오늘도 올라가게 되면서 2,815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폭락을 한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UPS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달 업체 이 UPS가 오늘 17%가 폭락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 UPS가 폭락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UPS를 이렇게 또 쓰는 것을 50% 정도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아마존에서 지금 이 배송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UPS 쓰는 그거를 계속 지금 줄여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아마존의 배달 차량들을 더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UPS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하게 되면서 오늘 이 UPS 주가 17%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CEO는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수익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이렇게 또 고안을 해낼 것이다. 뭐 당연히 UPS를 덜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마존 이 자체 내 이제 배송 시스템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은 이익이 늘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UPS 사용을 줄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UPS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좀 전망이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IBM 있지 않습니까? 이 IBM이 오늘 13%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IBM이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보면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IBM은 2000년대 이후 이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큰 상승세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 IBM이 진짜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이런 뭐 컴퓨터 업계에서. 그래서 한때 막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제 한물간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야, 대단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6% 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았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좋기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이 전망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망이 이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6% 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시다시피 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이렇게 또 창출을 해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또 나온 뒤로부터 뭐 운영 체제는 계속 이렇게 또 잘 운영이 되기는 됐지만 그런데 이 또 다른 먹거리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뭐 인도 그 CEO 있지 않습니까? 그 CEO가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미래는 데이터 센터이다, 이 클라우딩이다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딩에다가 굉장히 몰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주가가 이렇게 또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들도 지금 뭐 AI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많은 그런 변화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이 테크 기업들에서 다 데이터 센터, 이 AI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구축을 하게 되면서 경쟁이 계속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이 뭐 어마무시하게는 뭐 계속 좋기는 좋지만 어마무시하게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보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채용을 할 때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또 채용을 하는 것들을 보호를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디지털 채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장애인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ADA, 이 장애인법이 이렇게 또 통과가 돼가지고 3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들이 이 일을 이렇게 또 얻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호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나봐요, 요즘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뭐 DEA 있지 않습니까? 뭐 관용, 뭐 포용, 뭐 그런 것들 그거 다 폐기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좀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이렇게 또 추구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로운 미국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